엔비디아는 3.26% 떨어졌지만 시총 1위 자리는 간신히 지켰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주가 무더기로 급락을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트럼프 체제에 대한 불안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3.42% 크게 떨어지면서 6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모두 하락을 했고 TSMC, 브로드컴, ASML, AMD, 퀄컴 등 대부분 종목들의 낙폭이 아주 컸습니다. 이 중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9% 넘게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장비사의 대표 기업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매출 가이던스가 지침을 제시한 후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은 좋았습니다. 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지만 앞으로 전망이 어두워서 주가 폭락을 촉발을 한 것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17.12달러, 9.2% 폭락한 168.88달러로 미끄러졌습니다. 분석가들의 추정치 72억 2,400만 달러보다 낮은 71억 5천만 달러를 앞으로 예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상보다 나은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보고했고 조정된 주당 순이익에 대한 강력한 전망을 제공을 했습니다. 오늘 우량주 위에 다우지수는 하락폭이 1%를 넘지 않았습니다. JP모건은 오늘 1.42% 오르고 프록터 앤 gem블과 존슨앤존슨 같은 생필품 회사 주가가 1%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소셜미디어 기업 트럼프 미디어도 4.11% 급등한 28.1달러로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가 폭등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는 26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나스닥 100 지수 편입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팔란티어는 지수 편입에 따른 매수세 기대감에 11.14% 폭등한 65.77달러로 치솟았습니다. 팔란티어는 AI 데이터 업체로서 기존에는 군대와 정보기관 등의 주요 정부에서 주문을 받았지만 월가에 AI 열풍이 불면서 민간 기업에서도 많은 주문을 받아서 매출이 급증하고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몇 번 확인했었죠. S&P 500 종목들 중에서 주가 상승률이 비스트라가 1위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273%. 1위였던 비스트라를 제쳤습니다. 오늘 11% 폭등에 힘입어서 팔란티어가 297%로 1등. 비스트라 273% 2등. 그 다음이 엔비디아가 195%로 3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보면 다들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다 3배 이상의 상승폭을 올리고 있습니다. 회계 스캔들 문제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가가 장중에 2% 이상 떨어지다가 마감을 앞두고 상승 반전해서 3% 이상 올랐습니다. 회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연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늦어져서 나스닥 규정을 위반을 한 상태입니다. 새 정부 구성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인선이 이날 처음으로 다우지수 하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제약사 주식들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지명자가 유명한 백신 회의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관련 상장 주가지수 펀드 SPDR S&P 바이오텍 ETF XBI는 5% 이상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팬데믹 기간이었던 지난 2020년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맞은 것입니다. 글로벌 제약주들은 이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보건부 장관으로 지명 소식에 주가 하락세를 겪었는데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와 화이저 치과가 각각 7%와 4% 이상 떨어졌습니다. 암제는 4.2% 급락을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약물 승인 절차가 앞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이자 쪽집게로 알려진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 여전히 오히려 낙관적이에요. 미국 공화당의 승리와 미국 경제의 확장세에 힘입어서 주식시장이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6,100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연말에 6,200선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오펜하이머 자산 운용이 또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오펜하이머의 기존 전망치 5,900에서 300포인트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대선을 앞두고 일부 월가 투자 은행들은 S&P 500의 연말 전망치를 잇따라 높인 바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UBS가 여기에 동참을 했고 에버코어 ISI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공화당의 의회 장악이 결합이 된다면 S&P 500은 내년 중반에 6,600까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증시 랠리를 이끌었던 세 가지 주요 원동력이 극단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향후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젠버그 리서치의 회장인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현재 랠리의 세 가지 지렛대는 모두 최대치에 근접해 있다면서 미국 주식의 제한적인 상승기에 대비하라 라고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로젠버그는 현재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 22.3배는 21년 코로나 시대 기술 거품이 절정에 달했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더 상승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높은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수준을 넘어선 극단적인 강세 심리와 결합해서 더 상승할 여지가 없음을 시사한다면서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상승은 주로 기업 수익의 지속적인 성장에 달려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인세율이 더 낮아지기 어렵다는 점도 주목됐습니다. 법인세율은 수십 년 동안 하락을 해왔으면서 이는 기업 이익을 높이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트레이딩은 법인세율이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21%에서 15%까지 낮아질 것이란 기대로 나타난 것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로젠버그의 지적입니다. 또한 금리 하락이 주식시장을 이끌어 올리는 데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로젠버그에 따르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이미 역사적 저점에 근접해 있는 데다가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서 금리가 앞으로 더 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로젠버그는 세금과 이자 비용의 영향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큰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점점 더 비용에 민감한 소비자와 역사적 범위의 상위권에 있는 순이익률과 함께 더 높은 마진을 창출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